지방간은 조용히 진행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지방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지방간이 있을 때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 말씀드릴 요구 가지 징후는 간 속 지방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이 지방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지방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드물었던 병이지만 이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흔하게 나타나며 어린아이들에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35세 이상, 성인의 약 30% 이상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를 단순한 질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간이 손상되어 강경변증이나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는 예로 지방간은 세계적으로 간 이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간은 일정 수준까지는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회복도 가능합니다. 징후와 증상을 알고 있으면 질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간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징후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주요 원인이 되는 음식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미 지방간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분이라면 이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이 아닌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방간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약국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인생 후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지방간의 6일까지 증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초기 증상 6가지와 더 심각한 간 손상을 알리는 11가지 징후를 나누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지금 바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간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내 간 상태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방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전체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다른 질환으로 인해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받을 때 우연히 발견되며 ALT 수치 같은 간 효소가 높게 나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듣게 되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질환은 비교적 분명한 증상이 동반되지만 지방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의 재생 능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초기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로감입니다. 간은 몸의 에너지 대사와 영양소 처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이 쌓이면 이 기능들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염증까지 동반되는 지방 간염으로 이어질 경우 피로감은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간 기능 저하는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주어 기분 변화, 수면 장애, 만성적인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부 통증과 속쓰림입니다. 브라질 연방 미나스제라이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는 속쓰림, 트림, 상복부 팽만감 같은 소화불량 증상을 일반인보다 훨씬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지방간 환자의 15%가 이런 증상을 호소한 반면 일반인은 4%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가스가 많아지는 증상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장내가스가 지나치게 많아 췌장까지 관찰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간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른쪽 윗배의 통증입니다. 간이 위치한 오른쪽 윗부분, 갈비뼈 아래에서 묵직하거나 찌르는 듯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이 지방으로 인해 커지면 횡격막 신경을 압박해 오른쪽 어깨 부위까지 통증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욕 저하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 기능 저하와 염증, 호르몬 불균형, 메스꺼움과 복부 불쾌감 등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심리적인 요인까지 더해져 배고픔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먹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간 건강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메스꺼움입니다.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과 함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담즙 생산 기능이 저하되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며 간이 커진 경우 위나 주변 장기를 압박해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간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증상은 초기 지방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더 심각한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11가지 증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이 더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11가지 후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호들은 간의 손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간 질환이 진행되면 담즙산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이 담즙산이 피부에 침착되면서 강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달입니다.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기는 노란색 색소인 빌리루빈이 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몸에 축적되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납니다. 이는 간 기능 이상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대변이 창백해지는 현상입니다. 간이 담즙산을 충분히 생성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면 대변색이 연해집니다. 이는 간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소변색이 짙어지는 현상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빌리루빈이 혈중에 증가하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소변이 콜라색처럼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간 손상의 중요한 징후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몸 곳곳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간이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혈소판이 줄어드는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장애로 특히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간의 영양대사와 혈액 응고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미상 혈관입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면 체내 농도가 높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표면에 거미다리 모양의 혈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성형 유방증입니다. 지방간은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대비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가슴 부위에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분비계 이상과 간 기능 저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덟 번째는 손바닥 홍반입니다. 손바닥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붉게 보이는 증상으로 간 질환이나 호르몬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색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간의 이상이 지속될 때 흔히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는 야맹증입니다. 간은 비타민 A를 저장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 비타민의 흡수와 활용이 어려워져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 건강이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열 번째는 손톱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백색 조갑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강형변증이나 간염 등으로 인한 혈액 조성과 순환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톱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유백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11번째는 다리와 발목의 부종입니다. 간이 만들어내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혈관 내에 수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간 질환이 심해지면 알부민 생성이 줄어들고 혈관 밖으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다리나 발목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는 간의 단백질 합성 기능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불편함으로 넘기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 속에서 무너져 가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알아채는 것이 삶의 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방간이 더 진행되면 식도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맥류가 터지면 심각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혼란, 급격한 체중 감소, 설사, 복수 같은 증상은 물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미리 알고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지방간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내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방간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간 조직에 약간의 흉터나 섬유화가 생겼더라도 더 큰 문제인 강형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간 진단은 보통 영상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복부 초음파, CT, MRI 등을 통해 간에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은 정상적이지만 지방이 간 무게의 5%를 초과하면 영상에서 간의 밀도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때 의사는 지방간을 진단하게 됩니다. 지방간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경미한 지방간으로 간에 소량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2단계는 중등도 지방간으로 지방이 더 많이 쌓인 상태이며 간세포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심한 지방간으로 간 전체에 지방이 광범위하게 침투해 기능이 크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등급별로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누구에게 더 잘 생길까요? 어떤 요인들이 위험을 높일까요? 아래는 간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간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은 점점 심해져간 조직에 흉터를 남기고 결국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가네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중 지방이 간으로 이동해 축적되고 이는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전신 혈류에 영향을 주고 간, 내지방의 축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과 간 건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간에서 대사되며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과음은 지방간뿐 아니라 강형변이나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전신 대사율이 떨어지고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은 지방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은 경우 간에도 지방이 쌓이기 쉬워 지방간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약물의 장기 복용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미오다론, 닐티아엠, 타목시펜,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간 대사에 영향을 미쳐 지방이 쌓이게 하거나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간을 되돌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간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술은 간세포인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이 간에 쌓이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만으로도 간은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주를 피하는 것은 그만큼 조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지방간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생활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매주 최소 150분 정도의 걷기나 중등도, 강도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현재 체중의 5%만 줄여도 간의 염증 수치와 지방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중 지방 수치도 개선되며 간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포화지방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통곡물, 견과류, 식물성 기름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간의 회복을 도와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이 아니라 삶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이 있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간에 해로운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지방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당이 들어간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옥수수 시럽이나 과당이 함유된 음료가 있습니다. 탄산음료, 시리얼바, 과일 주스, 토마토 소스, 케첩, 머스터드 소스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며 과다 섭취 시간 내 지방 축적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단순히 단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단 전반에서 당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당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설탕은 간 지방을 늘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이나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초가공 식품입니다.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되돌리고자 한다면 초가공 식품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들 식품에는 과도한 당분, 포화지방,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어 간에 염증과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장된 간식, 인스턴트 식품, 냉동 가공식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면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간에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통곡물로 바꾸는 것이 지방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부 식물성 기름입니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등은 조심해서 섭취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올리브유처럼 항염 효과가 있는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은 평소 습관처럼 먹다 보면 간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간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지방간을 해독하고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킬수록 간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해 간 내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곡류입니다. 귀리껍질, 아마씨, 치아씨는 식이섬유와 오메가3가 풍부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간 염증을 줄이고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꾸준한 섭취는 간 건강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하루에 3숟갈에서 4숟갈 정도의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항염작용으로 유명하며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량의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간 염증을 줄이고 간 섬유화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간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간을 관리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